반반이의 아기 거위는 내가 예상한 시간보다 며칠이나 빨리 태어났다. 그동안 거위들이 포란하는 장면을 수도 없이 많이 봐왔지만 반반이만큼 지독하게 열심히 하는 거위는 처음 봤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반반이는 본능적으로 아직 부어야 할 알이 더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태어난 아기 거위를 돌보지 않고 있다. 내가 처음부터 반반이의 둥지에 한 개의 알만 두었기 때문에 지금 반반이의 둥지 안에는 더 이상의 알이 없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반반이의 알 둥지 주위에 안전망을 쳐서 아기 거위를 보호해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며칠만 더 있으면 반반이가 스스로 판단해서 둥지 밖으로 나올 거라 생각했다. 잠시 뒤 나는 반반이의 알 둥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안전망을 설치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고양이들에게서 아기 거위를 보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동안 야외에서 포란한 반반이에게 이렇게 한 마리의 아기 거위만 태어나도록 한 것은 아기 거위의 안전 때문이다. 아무래도 아기 거위가 2마리 이상이 되면 엄마 거위 입장에서는 시선이 분산될 것이고 포식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아기 거위가 엄마 거위와 함께 농장을 돌아다니며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다. 다음날 아침, 지금 한참 알을 품고 있어야 할 톰이 닭장 밖으로 나왔다. 지난번 영상에서 요즘 열심히 한다고 칭찬까지 해줬는데 지 버릇은 개를 못 준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다른 암탉들은 힘들어도 다 버티는데 왜 유독 톰만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의지가 부족한 걸까? 아니면 모성애가 부족한 걸까? 이런 식으로 행동할 바엔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 지켜보는 내 가슴이 답답해진다. 모처럼 말의 외출에 신이 나서일까? 톰은 흙목욕도 실컷 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오후 늦게 닭장 안으로 들어갔다. 지금 가짜 알을 품고 있어서 망정이지 진짜 알이었으면 그 알 속에 병아리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 사람들 중에도 자식보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부류가 있듯이 동물 세계에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느낀다. 하지만 어찌 보면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에 신경 쓰는 다른 암탉들과 달리 톰처럼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일지도 모르겠다. 오랜만에 보기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동안 나는 의도적으로 보기를 멀리했다. 계속 내가 보기의 행동을 받아주면 다른 거위들과 친해지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 예상대로 더 이상 보기에게 관심을 주지 않자 보기는 다른 거위들과 친해지기 위해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한 달 전쯤인가 그레이에게 심하게 구타당하고 난 뒤부터 그레이 무리에 합류해서 함께 지내고 있다. 서로도 내가 챙겨주는 것만 먹을 만큼 식성이 까다로웠는데 요즘은 다른 거위들처럼 풀도 잘 먹고 있다. 내 생각에 수컷인 보기는 앞으로 그레이 밑에서 2인자로 살다가 내년 봄에 암컷 거위 몇 마리와 독립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나저나 톰의 행동을 보니 이번에도 캔디에게 독박 육아를 시키고 홀로 여유있는 삶을 살까봐 걱정된다. 점심 무렵 일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맥시가 혼자 잠을 자고 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난 뒤 항상 함께 낮잠을 잤는데 오늘은 웬일로 먼저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내가 계속해서 만져도 모를까 하고 생각하다가 홀로 자는 모습에 빡친 나는 간지럼을 태우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부위를 건드려야 간지러울까 고민하다 녀석의 콧구멍을 만지기로 했다. 최대한 간지럽게 하기 위해 섬세하게 그곳을 만진다. 간지럼을 타는 모습이 재미있는 나는 계속해서 그곳을 살살 만진다. 게다가 매일 정해져 있는 시간에 함께 낮잠을 자는 것을 알면서도 홀로 낮잠을 자고 있으니 이 정도의 처벌은 당연하다. 100자매 중 한 마리가
오랜 기간 품고 있던 알을 부화기에 넣어놨더니 갑작스레 병아리가 태어났다. 부화기 안에 들어간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서 병아리로 태어난 걸로 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부화가 진행된 것 같다. 처음 이 알을 발견했을 때 그냥 계란 후라이를 해먹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찝찝해서 부화기 안에 넣어둔 것이었다. 그동안 백자매들은 제리하고만 교미를 하였으니 이 아이는 순수 혈통의 백봉이 병아리라 보면 될 것 같다. 그날 저녁 해가 질 무렵 나는 병아리를 원래 엄마에게 데려다 주기로 했다. 깜깜할 때 넣어줘야 엄마 닭도 병아리도 별다른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인다. 다행히 엄마 닭은 자연스럽게 병아리를 자신의 자식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병아리도 엄마 닭의 따뜻한 품 속에서 거부감 없이 잘 있는 것 같다. 이제 며칠 뒤면 또 다른 1000개 병아리들이 태어나게 될 예정이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지금 태어난 녀석과 함께 이곳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곳에 이쁜 병아리들로 북적거릴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른다. 얼마 전부터 앵두도 점점 더 창고 안에서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에 반해 포도는 아직 맥시를 많이 무서워해서 창고 안으로 들어오는 걸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듯이 포도와 맥시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야 좋아질 듯하다. 맥시와 앵두 둘 중에서 누가 더 좋으냐고 묻는다면 나는 단호히 앵두가 더 좋다고 말한다. 물론 맥시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조용한 성격인 나는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더 적성에 맞는 것 같다. 때론 너무 지나치게 질척거리는 맥시가 부담스럽기도 한 반면 앵두는 아주 적당한 수준의 품이 있는 애교를 부린다. 앵두는 절대 나에게 사랑을 구걸하지도 않기에 오히려 내가 더 앵두의 관심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다음날 아침 반반이가 울부짖으며 돌아다니고 있다. 순간 느낌이 너무 안 좋아 둥지에 가봤는데 아기 거위가 없어졌다. 혹시나 싶어 그 주변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아기 거위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설마 한 마리 정도는 엄마 거위가 충분히 지켜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걸까? 이런 경우 고양이의 짓이거나 아니면 쥐의 소행일 거라 생각한다. 내 추측건데 그동안의 과거 행실로 봐서 이번의 경우도 자두의 짓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그나저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의 내게에게도 큰 차질이 발생했다. 얼마 뒤면 태어나는 아기 오리를 한 마리씩 거위들에게 맡길 생각이었는데 이대로라면 어려울 것 같다. 태어난 지 3일 만에 죽은 아기 거위가 너무 불쌍하고 엄마 거위 반반이는 더 불쌍하다. 그리고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다.